네, 블루캠프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눈 오는 아침입니다. 오시는데 괜찮으셨나요? 눈으로는 참 예뻤는데 길은 너무 미끄럽고 질퍽거려서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틀 연속 눈이 엄청 내리네요. 네, 그 의원님이 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AI 디지털 교과서 제동법 네. 발의한 주인공이시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호 장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 문제의식을 깔고 지금 이걸 발의하신 거죠? 맞습니다. 새롭게 기술 발달이 됐기 때문에 AI를 적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다라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선택성을 좀 둬야 된다. 자율성을 둬야 된다. 왜? 해외에서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례.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자꾸 강조하시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실물이 아직도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3월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교사들도 아직 연수가 끝나지도 않았고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도 불식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문해력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속도전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 시범적으로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뭐 장관도 정부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마치 저는 이게 의료 대란하고 너무 똑같아 보여요. 그래요? 의대 정원도 의사수를 늘리는 거 저희가 다 동의했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2,000명은 과도하니 단계적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의 의료 대란이 생겼는데 제가 이번에 이 초중등 교육법을 내면서까지 급제동을 걸려고 하는 이유는 의료 대란도 초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더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교실 대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사태입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그 주된 문제의식은 준비 부족입니까? 아니면 부작용입니까? 준비 부족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해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검증이 되면 그때 가서 교과서로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실물도 하나도 지금 나온 게 없고 네.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도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고 하니까 준비 부족이 있다. 네. 알겠고요. 네. 그러면 이 디지털 교과서를 썼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은 뭔데요? 일단 문해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애들도 사교육 집에서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그 AI 디지털 교과서에 준하는 학습지 같은 걸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도 뭐라 하냐?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읽었던 것과 종이로 읽었던 것을 엄마가 물어보면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 게 바로 문해력의 차이인 거겠죠. 굳이 종이로 된 걸 읽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북유럽에서는 종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북유럽에서는 오히려 종이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스웨덴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썼다가 다시 돌아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해보고 하자.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드려왔던 겁니다. 이주호 장관은 조금 전 인터뷰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가 잠자는 아이를 깨울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이가 몇 살인지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제 눈앞에서 제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를 디지털 그 교과서 같은 거를 눈앞에 놓고서도 조는 내 아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옛날 세대 사람들의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이주호 장관의 어떤 그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대로 그러니까 한다면 좀 흥미를 유발을 해서 잠자는 학생을 줄이고 오히려 더 몰입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디지털 기기로 보면은 흥미롭고 종이로 보면 안 흥미롭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기기 안에서는 아주 다채로운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재미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뜻일 텐데 그러려면은 인터넷 속도가 갖춰져야 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모든 학교의 인프라망들이 다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 심지어. 인터넷망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 최대한 빨리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제동 걸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다른 것도 아니고 초중등 교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런 법안까지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 저는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고 그 제목 자체가 너무나 기괴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이주호 장관이 너무 세게 밀어붙인다 이런 지금 지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심스러운 게 많은 건데 뭔가 그 에듀테크 산업하고 장관과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나라는 의심이 자꾸 드는 것이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강하게 주장했던 게 바로 이주호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그 산업과 관련성이 장관이 좀 있다라는 의혹 제기들이 국감기관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시범 사업을 좀 해보고 나서 하자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뭔가 대통령과 장관 혹은 이 에듀테크 산업 간에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꾸 듭니다. 그 이제 그 의원님의 이제 추정이신 걸로 네네. 그렇게만 이제 그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일부 과목은 내년에 시행하고 일부 과목은 취소하고 일부 과목은 27년 이후로 연기하고 그러니까 과목을 순차화하는 방안을 한번 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한 과목 한 학년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수학을 하겠다. 그러면 수학 과목의 교사들이 다 연수가 끝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망이 다 갖춰져야 있어야 되는데 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3월에 AIDT가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그 멈춤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는 정답은 그거예요.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한번 해보고 좋으면 저희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 학년 그다음에 모든 과목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 협치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굳이 혼자서만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정치 현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또 행사가 된 거에 대한 재의결이 있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세요? 요새 국민의힘을 보면 저도 좀 머리가 아프던데 너무 복잡해져가지고요. 예.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이 돼버려서 그 안에서의 이탈표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이탈표를 끌어내고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서 저절로 이탈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도 좀 듭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고. 네. 이제 그 이제 뭐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어떤 뭐 이른바 친윤과 친한 간의 갈등 뭐 이런 건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예. 저 그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네네. 보통 이런 일이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하게 되면 보통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전에는? 글쎄요, 뭐 그런 일은 없었어가지고 그건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떤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교체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보통 그 전에 보통 업무폰, 그 보안폰 이런 걸 많이 쓴 거죠. 그렇죠. 개인 휴대폰을 쓴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전화기가 다 보안 기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비서진들한테는 주로 그 전화로 연락을 하셔서 네. 뭐 그런 우려는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 명태균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이 지금 핵심 쟁점으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 때문에 대통령의 휴대폰이 쟁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사건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일반인의 휴대폰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당장 휴대폰을 버리고 다시 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는 사건의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어떤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중심에 있을 경우에는 증거인멸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를 이제 시도할 경우에는 아주 중대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간 김건희 여사는 특히나 일반인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통령실도 두 부부도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회 교육위 소속이시기도 하고 운영위 소속이시기도 합니다. 예, 예. 운영위가 이제 바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맡고 있는 상임인데 그래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여름 휴가 때에도 충남 계룡시 구룡대 체력 단련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짜 제가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이니까 제가 이 정도 단어밖에 쓸 수 없는 게 한탄스러운데 예. 왜냐하면 분명 그날 경호처 차장한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일정은 경호처가 다 담당을 합니다.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휴가마저도. 예. 그런데요. 8월 24일 골프를 쳤다는 게 우리가 밝혀낸 혹은 언론에서 밝혀낸 가장 최초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8월 24일 이전에 골프를 친 적이 있냐 없냐. 예. 분명하게 그때 경호처 차장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온 보도에 의하면 8월 8일, 9일에 골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경호처는 대놓고 국회 안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위증이 됩니다. 위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대통령실도 지금까지 했던 해명이 거짓이었던 게 여러 건 있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게 이번에도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로 저는 보여집니다. 못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운영위 민주당 안에서도 이 위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검토해보고 논의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당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대표가 잘 버텨주시는 건 필요하다 네. 하는 판단이었는데 예.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는 유죄가 나왔고 하나는 무죄가 나왔지만 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어쨌든 대표가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이 잘 풀어나가겠다는 그 꿋꿋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우리 당은 대표의 문제를 자꾸 결부되지 않도록 각 상임위별로 저같이 이제 AIDT 교육이 있는 교육이대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아주 각개전투하듯이 풀어나가는 것이 그나마 나라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흔들어 놓은 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 계기에는 민생 정책, 입법에 집중하면 된다. 할 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할 일 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마당을 잘 깔아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